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명문음악학교, 아나스타샤는 재능 있는 성악교사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지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알렉세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창고에서 의문의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남몰래 작곡을 하고 술을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느꼈지만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몇 년 후 아나스타샤는 음악학교의 교장이자 가족의 오랜 지인인 스베틀라나로부터 자신의 학교에서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과거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고 지금은 화려한 모피 코트와 하이힐 부츠,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성형수술에 집착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녀 마샤를 만나게 됩니다. 마샤는 예술 분야의 부유한 사업가인 드미트리의 딸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정중하고 세련된 태도로 마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학교를 자주 방문하며 아나스타샤에게도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샤에게 특별한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후한 보수를 약속받았습니다. 드미트리의 전부인인 카테리나는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사치와 성형수술에 중독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나스타샤를 질투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가 음악학교를 위장으로 삼아 마약 밀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드미트리의 신복인 이고르는 아나스타샤를 감시하고 위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미완성 악보와 함께 스베틀라나와 관련된 의문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카테리나는 재산 분쟁과 양육권 문제로 드미트리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카테리나는 아나스타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에는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가 알렉세이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스베틀라나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드미트리가 그토록 잔인하고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나스타샤는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스베틀라나와 드미트리의 행동을 은밀히 관찰합니다. 그러던 중 아나스타샤는 우연히 학교 창고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곳에서는 드미트리와 이고르가 은밀하게 마약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불충분했고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스타샤는 학창시절 친구였던 세르게이가 경찰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조심스럽게 세르게이에게 연락을 취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세르게이는 아나스타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르게이는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고 아나스타샤가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나스타샤를 제거하기 위해 이고르를 시켜 그녀를 납치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아나스타샤는 세르게이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나스타샤는 변호사 안드레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정의롭고 유능한 변호사로 아나스타샤의 사건을 맡아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아나스타샤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리고 아나스타샤는 용기를 내어 법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폭로했고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 사건의 배우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는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그들의 변호인단은 아나스타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는 뛰어난 변론 능력과 치밀한 증거 제시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나스타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드미트리와 스베틀라나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침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나스타샤는 마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마샤에게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아나스타샤의 진심을 인정했고 그녀에게 마샤의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샤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마샤의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샤는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안드레이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마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종종 아버지 알렉세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비록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지만 재능 있는 음악가였고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였음을 기억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힘으로써 아버지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나스타샤는 유명한 성악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그들이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비록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음악회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음악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했고 기부금을 통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음악회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아나스타샤는 마샤와 안드레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선율이 흐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고 희망찬 선율로 마무리되는 그런 음악 말입니다. 아나스타샤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악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피아노 소나타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조심스럽게 악보를 펼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숨결이 깃든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맑고 청아한 피아노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음악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스러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를 실현했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악을 완성했어요. 아나스타샤는 밤새도록 아버지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의 음악이 자신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의 피아노 소나타를 완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미완성 악보에 자신만의 선율을 덧붙여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 곡에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곡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그와 관련된 슬픈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나스타샤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나스타샤의 용기와 강인함에 존경을 표했고 그녀의 음악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를 대중 앞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학생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피아노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온 마음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았습니다. 관객들은 아나스타샤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슬픔과 기쁨, 희망과 절망, 사랑과 이별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마샤와 안드레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마시며 아나스타샤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엄마, 오늘 연주 정말 멋졌어요. 마샤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마샤. 네가 있어서 엄마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어. 아나스타샤는 마샤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음악가야, 아나스타샤. 안드레이가 아나스타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모두 당신과 마샤 덕분이에요. 아나스타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나스타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유명한 오페라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수많은 젊은 음악가들을 양성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음악회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알렉세이에게 헌정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의 미완성 피아노 소나타를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하여 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음악회의 막이 오르고 아나스타샤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지휘봉을 들고 오케스트라를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아나스타샤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의 삶과 음악,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아나스타샤의 노래에 깊이 감동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났을 때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노래가 닿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마샤와 안드레이와 함께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묵념을 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아버지의 음악을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행복해요. 아나스타샤는 아버지의 묘비에 기대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나스타샤는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음악 학교를 물려주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곳에서 마샤, 안드레이와 함께 여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손녀딸 소피아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할머니를 닮아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소피아에게 자신의 아버지 알렉세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피아, 내 증조할아버지께서는 훌륭한 음악가셨단다. 비록 불행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의 음악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할머니, 저도 증조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소피아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했습니다. 그래, 소피아. 너는 분명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내 꿈을 응원할게. 아나스타샤는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나스타샤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선율이 흐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고 희망찬 선율로 마무리되는 그런 음악 말입니다. 아나스타샤는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의 아버지 알렉세이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대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노래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처럼, 그녀의 사랑처럼, 그리고 그녀의 음악처럼 말입니다. 어느 겨울날,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베틀라나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나는 내게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죽기 전에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 나는 네 아버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저 그를 협박해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했을 뿐이. 하지만 일이 잘못되었고 그 사고로 내 아버지는 목숨을 잃고 말았지. 나는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 잘못으로 너는 아버지를 잃었고 큰 고통을 겪었지. 용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좋겠. 마지막으로 네게 부탁이 하나 있어. 마샤를 잘 부탁한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네가 마샤를 잘 보살펴줄 것이라고 믿는. 안녕, 아나스타샤. 너의 행복을 빈다. 아나스타샤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를 용서하기로 했. 스베틀라나는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스베틀라나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아나스타샤는 마샤와 함께 스베틀라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묵념을 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샤에게 스베틀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샤, 스베틀라나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단다. 우리는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기도해야. 네, 엄마, 저도 그렇게 할게요. 마샤는 아나스타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샤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음악에 감사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아나스타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악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장은 이전의 어떤 악장보다도 아름답고 희망찰 것입니다. 봄이 오고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집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에 형형색색의 꽃들을 심고 정성껏 돌보았. 꽃들은 아나스타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정원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원 한가운데에 서서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남자에게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고르라고 합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드미트리의 부하였. 아나스타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고르는 드미트리의 신복이었고 그녀를 위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두려운 마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나스타샤.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고르는 아나스타샤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는 드미트리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위협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나스타샤는 이고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고르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이고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이고르.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맹세합니다, 아나스타샤. 이고르가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이고르에게 자신의 정원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고르는 기뻐하며 아나스타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는 일에 재능이 있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나스타샤와 이고르는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고르는 아나스타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드미트리를 만나 그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의 명령에 따라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이고르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고르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이고르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이고르에게 말했습니다. 이고르, 당신은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재능을 좋은 일에 사용해보는 것은 어때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나스타샤, 이고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정원을 가꾸는 일에 재능이 있어요.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꽃을 키우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때요? 이고르는 아나스타샤의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꽃을 키우고 정원을 가꾸는 일에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고르는 아나스타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아나스타샤.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고르. 아나스타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분명 훌륭한 정원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나스타샤는 이고르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고르는 아나스타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고 곧 훌륭한 정원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그 정원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고르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꽃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이고르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아나스타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이고르는 아나스타샤에게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천만에요, 이고르. 아나스타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거예요. 저는 그저 당신을 도왔을 뿐입니다. 아나스타샤와 이고르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이고르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나스타샤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선율이 흐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고 희망찬 선율로 마무리되는 그런 음악 말입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정원에서 손녀딸 소피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할머니를 닮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소피아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아가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소피아. 이 노래는 사랑과 희망에 대한 노래란다.
아나스타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소피아. 너는 분명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내 꿈을 항상 응원할게. 아나스타샤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삶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스베틀라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나스타샤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처럼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음악은, 그녀의 사랑은, 그리고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샤가 20살이 되던 해, 아나스타샤는 마샤에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마샤의 친아버지 드미트리가 남긴 편지와 사진, 그리고 낡은 오르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샤, 이건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품이란다.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너를 무척 사랑했단다. 마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드미트리는 편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샤가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적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마샤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마샤. 아나스타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마샤는 오르골을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오르골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선율은 마샤가 어릴 적 자주 듣던 자장가였. 이건 아빠가 저에게 자주 불러주시던 자장가예요. 마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다.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 마샤는 오르골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오르골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렸. 비록 아버지는 그녀의 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오르골의 선율을 통해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입니다. 몇 년 후 마샤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연주회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샤는 연주회를 할 때마다 항상 오르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마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마샤는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아나스타샤와 함께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마샤가 아버지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연주회를 해. 아빠에게 제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 그래, 마샤. 내 아버지가 내 연주를 들으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샤는 아버지에게 헌정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곡은 마샤가 직접 작곡한 곡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마샤의 연주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 연주회가 끝난 후 마샤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버지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 마샤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기뻤. 그날 밤 마샤는 호텔방에서 오르골을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오르골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샤는 오르골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마샤는 아나스타샤와 함께 드미트리가 운영했던 오래된 음악학교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나스타샤의 제자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새로운 음악학교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젊은 음악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어요.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마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이곳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마샤는 음악학교를 둘러보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무실이었던 방에서 낡은 피아노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피아노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샤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헌정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피아노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샤는 연주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마샤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음악가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아갈게요. 마샤의 연주가 끝났을 때 아나스타샤가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마샤.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네 연주를 들으셨다면 분명 눈물을 흘리셨을 거야. 고마워요, 엄마. 마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나스타샤와 마샤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샤는 종종 그 음악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아나스타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샤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마샤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샤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했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샤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통해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상을 받았고 명예와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샤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샤는 자신의 고향에서 자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음악회는 가난하고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음악회였습니다. 마샤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음악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마샤의 연주를 감상했고 기부금을 통해 불우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마샤는 음악회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마샤는 아나스타샤와 함께 무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연주였어, 마샤.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고마워요, 엄마. 마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아니야, 마샤.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네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거야. 나는 그저 내 곁에서 너를 응원했을 뿐이란다. 마샤는 아나스타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나스타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샤에게 어머니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마샤의 멘토이자 친구였고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마샤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마샤. 아나스타샤가 대답했습니다. 마샤와 아나스타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마샤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드미트리는 마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샤, 네가 자랑스럽구나. 너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아빠, 저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마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단다, 마샤.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네가 연주하는 음악 속에, 네가 돕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단다. 아빠, 사랑해요. 마샤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마샤. 드미트리가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마샤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샤는 앞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훌륭한 음악가로서 그리고 훌륭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마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악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장은 이전의 어떤 악장보다도 아름답고 희망찰 것입니다. 마샤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선율이 흐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고 희망찬 선율로 마무리되는 그런 음악 말입니다. 마샤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마샤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샤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선율이 흐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고 희망찬 선율로 마무리되는 그런 음악만. 마샤는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의 아버지 드미트리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대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마샤의 노래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처럼, 그녀의 사랑처럼, 그리고 그녀의 음악처럼 말입니다. 마샤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마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악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장은 이전의 어떤 악장보다도 아름답고 희망찰 것입니다.